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1년 10월 셋째 주입니다.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말씀 벌써 몇 번 드렸지만요. 2021년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구조들은 10월에 있고요.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분기점 격인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토성, 목성, 수성이라는 7행성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겉보기 운동상 정지를 하는 5행성 중에 3개가 무려 일주상관으로 모두 정지를 하는데, 그게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순행 정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조, 세 번째 주에 가장 중요한 구조는 18일에 이루어지는 목성 순행 정지랑 수성 순행 정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루 전에 10월 17일입니다. 금성이 안타레스랑 만나요. 자, 17일 새벽에 만나니까 사실은 16일부터 17일까지가 이 금성하고 안타레스가 유효하게 만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안타레스는 로열스타의 일원이에요. 점성술에 등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별은 화성 속성의 항성으로서 이제 좀 거칠기도 하고, 동시에 의심하고 불신이 아주 강한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안타레스 하면 의심, 안타레스 하면 불신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고, 심지어 이제 본인의 판단이나 결정, 기억 이런 것까지 다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 안타레스라는 별의 특성상 금성이 담당하고 있는 사교성, 살가운 품성, 인간관계의 치중 이런 것들이랑은 좀 서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 안타레스랑 만날 때 남들을 믿지 않고 좀 독불장군처럼 굴다가 별로 안 좋은 평판을 쌓을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허술하고 의욕이 없어 보여, 진지하게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 혼자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깔본다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일을 다 망쳐버리겠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옆 사람들을 무시하든 아니든 간에 주변에서 보면 홀로 돌진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허술하다고는 해도 다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생각은 오만이나 아집에 빠지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그런 평판을 듣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본인 생각하기에 좀 못 믿어도 타인하고 협조하고 맡고 있는 일을 좀 나누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못 믿어하지 말고 일을 좀 나누고 사람을 믿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하루 후에 있는 목성하고 토성이 동시에 R 표시가 사라졌죠. 5개월 가까이 역행하던 목성이 보병궁 22도에서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드는 게 10월 18일, 그리고 3주 동안 역행하다가 천칭궁 10도에서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드는 게 10월 18일. 같은 날입니다. 타임로드가 목성이나 수성인 분들은 당연하게도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들 때 특징이 있죠. 그동안 버려놨던 일들을, 역행 기간에 버려놨던 일들을 정리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의 어떤 나의 스탠스, 애티튜드, 이런 나의 입장이나 어떤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28일 전후 일주일 구간 특별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행성 중 3개가 토성까지 순행 정지를 해요. 토성은 10일 해야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에 겨우 한 번 있을 만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나 마이너 로드가 목성, 수성, 토성 중에 두 개, 이 셋 중에 둘로 구성되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꽤 높아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어떻게 됩니까? 태양하고 다른 룰러십을 얻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마이너 로드가 되는 건 딱 7분의 1이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연주 마이너 로드, 타임 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주랑 마이너 로드잖아요. 그래서 연주하고 마이너 로드가 목성, 수성, 토성 3개 중에 2개로 채워질 확률이 한 20% 정도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이론적으로 20% 정도가 이 10월 두 번째, 세 번째 주 사이에 그런 어떤 경랑에, 복잡하고 강하게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몸소 뛰어들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출생천공도에서 고정공 19도에서 25도 사이, 그리고 또 활동공 7도에서 13도 사이, 주요 감흥점인 행성에 위치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 세 번째 주 트랜짓이 딴 사람, 주변 사람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 뭐 나의 건강, 직업, 돈, 인간관계, 결혼, 거주지, 이사, 뭐 이런 데에서 변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인도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화성이 이동하면서 목성이랑 삼각을 맺습니다. 10월 19일, 목성은 하루 전인 18일에 순행으로 접어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를 천칭궁 22도 화성이 따라와서 삼각을 맺습니다. 자, 풍산궁에서 이루어진 화성하고 목성의 길각이에요. 이거는 화성 목성 조합의 특성상 조직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날 시스템 정비나 인사 발령 같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 적합한 시기죠. 나갈 사람은 내보내고 들어올 사람한테 알맞은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인사팀 팀장, 의사 결정권이 있는 관리자 입장의 분들한테는 이날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의 인사 이동에서 누락이 되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생기겠죠. 뭐 어쩌겠어요. 자리는 하나입니다. 선택은 해야 돼요. 반면에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이 이렇고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던 부서로 이동한다든가 혹은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화성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한테는. 만약 출생천궁도에서 이렇게 화성하고 목성이 유효각을 이미 맺고 있다. 그런 분들이면 이날 삼각이 역시나 또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자, 그로부터 3일 후에 자, 화성이 스피카랑 만나면서 명왕성과는 사각을 맺는 이게 10월 22일에 있어요. 22일 새벽에 처녀자리 알파성인 스피카랑 화성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명왕성하고 사각을 맺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러니까 스피카가 로열스타 중에서 외견상으로 좀 길성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 스피카가 흉성인 화성하고 만났는데 이게 화성이랑 만나도 스피카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타고난 재능을 뽐내면서 여기저기에서 썩 괜찮은 평가를 듣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좋고요. 그리고 화성 스피카 조합의 특징은 감이 되게 잘 맞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있어. 순발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뭐 되게 오랜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심사숙고하다가 겨우 내리는 결론. 이거는 스피카 화성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전체 그림이 쫙 나오고 바로 판단을 합니다. 틀리든 맞든 간에. 보통은 잘 맞죠. 그래서 큰 고민 없이도 중요한 판단을 되게 쉽게 이끌어내는 게 화성 스피카 조합의 미덕이고 이런 부분이 동료나 윗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똘똘해.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고 순식간에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맞다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화성 스피커 조합의 문제는 누군가랑 부딪혀서 다투기 시작하면 평소에 그 약간 좀 센스 넘치고 그 재기발랄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한 쌍또라이가 나타납니다. 못 말려요. 스피커 화성은 정말 한번 흥분하면 못 말리는 그런 좀 난감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스피커라는 생각보다 되게 그 정체를 알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별의 진면목이라는 게 이 화성하고 만날 때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스피커는 원래 화성 금성 속성입니다. 되게 보면 금성 목성의 되게 길한 속성인 것 같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본 속성이 화성이야. 뭐 모든 로열스타가 마찬가지예요. 레굴루스, 스피커, 알데바란, 안타레스 모두 기본 속성은 화성입니다.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그 로열스타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광도가 매우 높은 별들 중에서 우리 황도 있죠. 태양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 사실은 거꾸로죠. 태양 중심을 지구가 도니까. 어쨌든 태양에서 보나 지구에서 보나 이들이 만드는 이 면은 똑같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에 가장 가까이 5도 이내로 위도 5도 이내로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로열스타라고 합니다. 자, 왜냐? 태양, 달, 다섯 행성 모두 다 이 황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태양은 당연히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언제나 얘는 위도 0도입니다. 황도에서는. 근데 다른 별들도 웬만해서는 5도 이내에서 가고 길게 말하자면 벗어나 봤자 해봤자 8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별들 중에서 이렇게 황도에 가까운 별들은 언제나 태양, 달을 포함한 다른 다섯 행성하고 아주 가까이 만날 확률이 높은 별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 로열스타들보다 밝은 별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시리우스, 프로키온, 뭐 카펠라, 아게나 이런 별들인데 얘네들은 다 황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황도상에서 7행성이랑 가깝게 만날 확률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로열스타 4개의 별들 레굴루스, 스피커, 알데바란, 안타레스 이 넷을 가장 파워풀하다고 영향력이 강하다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의 이 로열스타들이 모두 다 화성 속성이라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쨌든 지구에서의 삶이라는 건 결코 평화롭지가 않아요. 되게 화성스럽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변화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로열스타의 속성이라는 게 이 지구에서 인간들의 삶을 어느 정도 형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잡설이 길었는데 스피커도 어쨌든 로열스타입니다. 화성 속성이에요. 그게 그런 별이 화성이랑 만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정말 순식간에 쌍또라이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스피커하고 만난 다음에 화성이 바로 만나게 되는 게 명왕성이에요. 그래서 화성 명왕성 구조의 전형성이라는 거는 결국 분쟁이나 다툼에서 벌어집니다. 자, 스피커를 업은 화성이 보여주는 평소에 좀 나이스한 모습이랑 감 좋은 모습보다는 명왕성을 보면서 이때의 화성 10월 22일의 화성이라는 게 되게 숨어있던 스피커 특유의 또라이 같은 기질을 이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의 또라이, 상또라이 기질을 이끌어내는 게 이번에 명왕성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그리고 원래 본인 차트에서 화성이 중요한 분들은 이날 전후에는 웬만하면 남들하고 다투거나 그럴 만한 상황, 그런 장소에 애초에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몸을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간 이미지가 한순간에 또라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둘째 주하고 셋째 주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부 2021년 10월 셋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